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 한국해양경찰은 1945년 한국전쟁 이후에 설립되어 한국의 해양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구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 함께 성장해왔고 현재는 국제적인 수사와 구조작전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은 불법 어업, 환경오염, 해적행위 및 다양한 해양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안선을 지키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와 자원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기술 혁신을 통해 한국해양경찰은 바다 위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세계적인 해양 안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해양경찰은 역사와 전통, 혁신과 협력의 결합으로 한반도의 해양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며 더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양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며 앞으로도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함께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들이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해경대원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 흉기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단속을 벌이던 고 박경조 경위가 숨졌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순직한 사건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해양경찰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점 있다면? 중국 어선을 잡는 거랑 마약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 경찰들은 총을 언제 쓰고, 그리고 또 어선이 나타났을 때는, 그 중국 어선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 해양 경찰분들이 언제 나타나서 잡는지, 그 해양 경찰들은 총을 그 다른 도둑이나 그 다른 중국 어선들이나 아니면 중국 어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칼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그때쯤에 총을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해양 경찰들은 그 급식실에서 밥 먹긴 하는데 그냥 아무 순서대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순서가 정해진 순서로 바로 그 줄 서서 먹는 거입니다. 해양경찰은 굉장히 힘들구나 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문 잠그고 용접해서 약간 잘 못 들어오게 하고 문 밖으로 칼로 찔러서 약간 위협하는 행위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다고 봐요. 해양경찰은 마약 수사나 중국 어선만 잡을 줄 알았는데 쓰레기도 주워서 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에 해양경찰은 이제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매우 일단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놀면서 예산 먹으면서 편한 직업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해양경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되기도 어렵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직업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해양경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해양경찰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마약범죄, 중국인 어선 잡는 거랑 해양환경 정화 등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힘들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1차적으로 일단은 가장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중국 어선들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넘긴다는 게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경찰은 일단은 나쁜 놈들 잡는 이런 직업이니까 해양 경찰도 바다에 나쁜 놈들만 잡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거는 불법 어선들도 잡고 해양 쓰레기들도 정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위험하고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배워보니까 중국 어선 검문 검색이나 해양 범죄 수사 같은 더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친척 중에 해양에 관련된 직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한번. NLL 침범은 무엇인가요? NLL은 1935년 종전 직후 클루크 주한 유엔 사령관이 설정한 것으로 NLL 침범은 우리나라의 해상 경계선을 침범한 행위입니다. NLL에서 해양경찰이 하는 임무는? 동해 최북단 어장 임무선의 조 보호 및 통제를 하고 월선 및 피랍을 방지한다고 배웠습니다. 해양경찰이 마약 수사도 하는 이유는? 마약은 보통 해상을 통해 오기 때문에 해양경찰도 같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해양경찰 역사에서 가장 기억 남는 사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그 옛날에 해양경찰 네 분이서 중국 어선 제아바사가 중국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납치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해양경찰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옛날에 북한 선박이랑 총으로 교전이 일어나서 침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또 위험한 사건이지 않았나. 사람들이 해양경찰의 노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 쉬운 직업은 아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한 2015년쯤에 그 한 선장분께서 그 중국 어선 잡으러 갔는데
이제 그 배 문을 따고 이제 그 배를 멈추고 잡아야 훨씬 수월한데 이제 선박으로 들어가서 배 문을 열고 그 조종실에 들어갔는데 한 중국인이 그냥 가만히 항복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경분께서 그냥 가만히 배를 멈추려고 했는데 그때 그 중국인이 칼 꺼내가지고 그 분을 찔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망하게 되어서 그 점이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중국인이 되게 착하게 굴어가지고 방심했을 텐데 그때를 노렸다는 중국인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일하는 게 해양 경찰인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점도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해양 쓰레기의 종류는 플라스틱, 비닐, 종이 이런 류들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거는 아무래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이 해양 동물들이 가장 먹기 쉽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장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왜 위험한가요? 선박의 엔진에 걸려 침몰, 표류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 탐방 같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일단 저희가 갔을 때가 되게 날씨가 더웠을 때거든요. 근데 반팔 반바지 입고 막 부채질 해가면서도 더운데 해양경찰 분들은 그 길고 그 더운 근무복 그런 것들 입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해양경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중국 어선을 잡아주시고 주권 수호를 지켜주시고 해양 범죄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해양 경찰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해양 경찰분들 항상 해양 바다에서도 힘드실 텐데 막 중국 어선들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해양 경찰이 되면 꼭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위해 애써주시는 해양경찰분들께 바다에서 항상 해양 환경과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해 애쓰시고 중국어선 검문 검색을 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어선에 타서 결국 임무를 해내시는 해경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바다를 위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경찰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들을 잡고 우리나라의 주권 수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해양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숙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일을 하는데 다른 국민들이나 국가에서도 많이 알아주지 못해서 힘드시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하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킨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일도 하시고 때론 수고스러운 일도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노력하며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바다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